자, 시작해보죠. 자, 오늘 하게 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오늘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공식만 잘 외워도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식을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오늘 배우게 될 게 바로 국제 분업과 무역인데, 이제 국제 분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분업. 국제 분업은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분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라마다 자기가 잘 만드는 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그러니까 나누어서 생산하는 게 바로 분업인데, 나라별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분업을 하게 되더라. 그럼 결국엔 이 국제 분업의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게 국제 분업이에요.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 특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해서, 즉 전문화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해서 생산하는 게 바로 이 국제 분업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네 나라가 잘 만드는 것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반도체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뭐 씹어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뭐 음식도 있어야 되고, 바나나도 있어야 되고, 과일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무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면.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럴 때 무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반도체만 딱 만들었어. 근데 반도체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반도체를 주면서 음식도 받아오고, 반도체를 주면서 옷도 받아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 국가 간의 국제 거래인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무역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무역의 원인을 한번 보면, 무역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생산비의 차이 때문이에요. 생산비의 차이. 우리가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거를 특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그럼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거가 결정되는 건 바로 그걸 생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차이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잘 못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 때의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걸 생산해서 잘 못 만드는 것과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산비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이 생산비의 차이는 왜 나타나느냐? 자원 부존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 부존량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석유를 생산한대요? 그럼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자원이 부족하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생산한대요? 돈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자원이 어마무시하니까, 석유가 어마무시하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생산비 차이에 기여를 합니다. 생산 기술 수준.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데 아프리카보단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에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술부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도 기술 수준에 따라서 생산비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이 기술이 있으면 싸게 만들 수 있겠지만 기술이 없으면 비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지리적 조건. 자, 이런 것들이 생산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값싸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리적 조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과일을 생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과일이나 이런 올리브, 오렌지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당도가 높은 상품들인데,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리적인 조건 역시도 생산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상품일수록 그 나라가 잘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생산비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그 생산을 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산비의 차이에 따라서 무역이 발생하는데 이때 절대적인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만들 때 더 싸게 잘 만들 수가 있어. 그걸 우리가 절대우위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상품 생산 비용이 적은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적어보면 특정 상품의 자, 색깔 바꿔서 자, 생산 비용이 특정 상품의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경우를 우리는 절대우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우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가 더 잘 만드느냐 이거예요. 누가 더 값싸게 잘 만드느냐. 이게 절대우위이다.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생산비가 얼마나 더 적으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우위라면 비교우위는 절대우위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나중에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밑에서 연습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 이 절대우위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비교우위라는 개념도 가져옵니다. 자, 그럼 비교우위는 뭐냐? 일단 먼저 적어보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특정 상품의 특정 상품 이거 의 빼고 색깔 바꿔서 특정 상품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경우 를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특정 상품의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경우, 절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우리가 절대 우위라고 한다. 자, 그러면 같은 자원을 가지고 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든다면 절대 우위에 있는 나라가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상품의 생산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라면 더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위는 절대적인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만 비교 우위는 이런 절대적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덜 손해 보면서 잘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의 기회 비용을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생산했을 때 얼마나 덜 포기하면서 잘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자, 절대 우위는 누가 더 잘 만드냐의 이야기라면 비교 우위는 누가 덜 손해를 보면서 만들어내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린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습 한번 들어가 보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자, 가장 먼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생산량 제시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생산량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산량 제시 형태의 문제는 어떤 걸 제시를 해주냐면 동일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검은색으로 써야겠네. 자, 동일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주어줍니다. 최대 생산량. 동일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주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 예제, 첫 번째 예제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자, 조건들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이 보유한 노동만을 모두 사용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최대 생산량, 이 자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표를 주어준 겁니다. 조건들도 이렇게 줄 거예요. 갑국과 을국의 생산 요소는 오로지 노동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모두 사용할 때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니까 이게 전체 진짜 최대 생산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만들 수가 없어요. 노동뿐이니까. 양국의 총 노동량은 같다.
조건 2는 이따가 확인을 할 거고요. 조건 3, 교육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뭔가 부수적인 교육 비용이 안 발생한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의 제기를 막아내기 위한 이런 조건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노동을 활용한 최대 생산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절대 우위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절대 우위는 절대적으로 더 적은 생산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절대 우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같은 양을 만든다고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같은 비용으로 만들어낼 때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절대 우위에 있는 거겠죠. 그럼 절대 우위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XJ에 대해서 똑같은 자원을 활용했을 때 갑국은 24개 만들 수 있고 을국은 9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 우위에 있는 상태는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죠. XJ에서는. 자, 절대 우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를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비용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YJ 한번 보면 갑국은 15개 만들 수 있고 을국은 12개 만들 수 있어요. 같은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렇다면 역시 이번에도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거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 두 재화 모두 갑국의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전문화해서 각자가 잘 만드는 것만 특화해서 상품을 만들어 다음에 그걸 교환해야 되는데, 얘는 둘 다 갑국이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나더라. 이런 경우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교 우위를 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비교 우위는 이런 겁니다. 재화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돼요. X제를 하나 만들 때 Y제를 몇 개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거를 계산할 건데, 그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지금 갑국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노동력만 있잖아요, 그죠? 노동을 이용해서 갑국은 X제를 24개 만들 수 있고 Y제를 지금 15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X제는 24개 만들 때 Y제는 15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전부 다 X제에 투입을 하게 된다면 Y제 15개 만들 수 있는 거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화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X제를 한 단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Y제는 몇 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계산해 주려면 수학 시간이죠? 여기 24를 그대로 나눠주면 1대 몇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1대 24분의 15니까 1대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서 Y제 8분의 5개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8분의 5Y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8분의 5Y가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반대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Y제 한 단위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Y제를 1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4대 15를 양쪽 다 15로 나눠준다면 1대 15분의 24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5분의 8 X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을국으로 가면 안 되지. 여기로 가야지. 5분의 8 X개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Y제를 하나 생산할 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런 말이에요. X제를 하나 생산할 때 Y제를 몇 개 포기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거를 공식 처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공식 처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 X제를 구해주기 위해서 X제 지금 X의 생산, 지금 이게 X의 생산량이고 이게 Y의 생산량이에요.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한다면 지금 X제 한 단위 생산에 한 단위를 생산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를 나눠줬죠. 그지? 자, 그럼으로써 x제 한 단위 생산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은 x분의 y로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야, 결국에는 기회비용은 이렇게 된다고요. x제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기회비용, x제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의 그 공식은 x분의 y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써보세요. 이제 기회비용 옆에다가 x제 생산 시 x분의 y로 공식처를 해주면 된다. 다시 한번 x제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하고 싶어요. x제 24개 생산하고 y제 15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x제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해지기 위해서는 x제를 한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x제로 나눠주는 거야. x제 생산량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x제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그거를 여기에다가도 나눠줘야지. 그러기 때문에 공식이 x분의 y가 된다고 그러죠. x분의 y.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을국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을국에 적용을 시켜보면 x제 한 단위 생산에 따른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y제 양은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4y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y. 자, 이번에는 y제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해 볼 건데, 자, 그러면은 y제 한 단위 생산할 때 12개, x제 한 단위 생산할 때 9개니까 생산하는 게 밑으로 와야죠. 12분의 9x. 그러니까 4분의 3x가 여기 기회비용이 되는 거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다시 깨끗하게. 자, 3분의 4y, 4분의 3x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비교 우위가 뭐였어? 비교 우위라는 것은 그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적은 상태가 비교 우위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x제의 이거 왜 이래? 그럼 x제의 기회비용이 더 적은 게 뭐야, 이제? 갑국이 기회비용이 더 적죠? 얘는 8분의 5, 얘는 3분의 4니까. 그지? 자, 그러니까 x제에 대해서는 갑국이 비교 우위에 있고요. 그럼 y제 한번 보면 y제는 을국이 더 적은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 더 적어요, 을국이. 그러니까 비교 우위, y제는 을국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수능 예시 문항은 이것까지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높아심에 정리를 좀 해주면, 교환 비율,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 비율이 있어요. 일단 조건 2부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는 그냥 제가 대충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뭐 적을 필요는 없고, 뭐 적을 사람은 적어도 되고 안 적을 사람은 안 적어도 돼요. 자, 지금 x제와 y제만을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재화는 x제와 y제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x제와 y제를 생산할 때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x제와 y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노동을 투입해서 x제만 만들거나 y제만 만들거나 아니면 노동을 나눠서 x제, y제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갑국 같은 경우에는 x제를 24개 만들거나 모두 투입하면 24개를 만들 수 있고, 여기 y제 만드는 거에 모두 투입하면 15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노동을 y제에 투입하면 15개 만들 수 있고, 모든 노동을 x제에 투입하면 24개 만들 수 있다고. 둘을 나누면 이 사이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을국도 마찬가지. 을국도 x제만 생산하면 9개, y제만 생산하면 12개 만들 수 있고, 그걸 분배하면 이 사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무역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소비도 이 안에서만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많은 걸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제 한 단위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y제의 비율이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x제 한 단위와 y제를 이만큼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이제. x제를 한 단위 생산하려면 y제 이만큼 생산하는 걸 포기해야 돼. 그럼 결국 x제 하나와 y제 8분의 5개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무역하기 전에는 갑국에서는 x제 하나와 y제 8분의 5개를 교환할 수가 있다. 무역 전에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이거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양국 모두의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 비율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TO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x제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교환 비율을 한번 볼게요. x제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교환 비율. 자, 갑국을 보면 갑국은 x제 한 단위와 y제 8분의 5개가 교환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자, 우리 우위에 있는 거를 특화해서 무역 수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화해서 만든 다음에 교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교 우위가 x제에 있기 때문에 x제 특화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해외로 수출을 할 거야. 근데 국내에서 이미 8분의 x제 하나와 x제를 생산을 했고 x제 하나와 y제 8분의 5개가 교환이 돼. 근데 국제 가격이 8분의 5보다 적으면 수출을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8분의 5보다 커야 됩니다. x제 하나당 y제는 8분의 5 이상 교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초과해서. 그럼 을국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x제 하나당 y제가 3분의 4개가 교환이 됐어. 무역하기 전에도 3분의 4개가 교환이 됐는데, 만약에 그 국제 가격이 3분의 4보다 커, y제 3분의 4보다 크면은 굳이 무역을 안 하겠지. 그럴 필요가 없지, 이제. 그러니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 비율은 이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y제의 TOT 비율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y제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는 을국이고, 그러니까 을국이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을국은 이미 국내에서 y제 하나당 x제 4분의 3개가 교환이 되고 있어요. 이미 국내에서 이렇게 교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을 하려고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4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분의 3이어도 문제지. 딱 4분의 3이면 난 무역 왜 해? 무역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3분의 4보다 초과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 봐야죠. 수입하는 입장에서 이미 y제 하나와 x제 5분의 8개가 교환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갑국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5분의 8보다 싸야, 이 국제 가격이 5분의 8보다 싸야 무역을 하겠죠. 왜냐면 이미 국내에서도 y제 하나와 x제 8개가 교환되고 있어요. 근데 국제 가격이 y제 하나의 국제 가격이 x제 5분의 8개라면 굳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환 비율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x제 한 단위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자, 우리 아까 말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결국엔 소비의 기회비용이다. 갑국은 x제 한 단위를 소비할 때 8분의 5개, y제 8분의 5개를 포기해야 되고, y제 하나를 소비할 때 x제 5분의 8개를 포기해야 돼요. 자, 근데 무역을 하게 되면 그게 달라지게 되지. 왜냐면 국제 가격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자, 그럼 보면 이게, 자, 이거는 검은색으로 할까? 검은색. 자, 검은색으로 할 때, 자, 이 8분의 5. 자, 이거는 갑국의 교환 비율이에요. 갑국의 x제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이야. 자, 얘는 을국의 x제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이에요. 그치? 자, 근데 지금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 국제 가격이 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국의 x제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 결국 이게 교환 비율이라 생각하셔도 돼. 교환 비율은 무역 전보다 증가하죠. 왜냐면 갑국의 원래의 교환 비율은 8분의 5였는데 국제 교환 비율이 8분의 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갑국은 증가하고 을국은 감소하는 거지. 그치? 자, y제는 또 반대죠.
이게 지금 을국이고 이게 지금 갑국이니까 갑국은 이제 이 교환 비율이 갑국은 감소하는 거지. 원래 갑국 내부에서는 5분 y제 하나당 5분의 x제 5분의 8개가 교환이 됐는데 이제는 무역이 시작되면서 그것보다 적은 양으로 교환이 되니까 갑국은 감소하고 을국은 증가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이걸 학습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뒤에 거는 그냥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이 공식을 핵심적으로 기억하셔라. 공식을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저장 한번 하고. 자, 이거 잠깐 저장하겠습니다. 자, 무역.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이번에 두 번째 유형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유형.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 생산 비용 제시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비용 제시형. 생산 비용을 제시하는 형태의 문항이 나와요. 자, 그러면 생산 비용 제시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재화 한 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자, 한번 일단 적어 볼게요.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생산 비용 및 생산 요소 투입량이 주어집니다. 비용 및 생산 요소 투입량.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생산 비용 및 생산 요소 투입량이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산 비용과 생산 요소, 이게 결국은 이 자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들을 보면은 동일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주어진 게 생산량 제시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재화의 양이 똑같아. 생산하는 재화의 양이 똑같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가 주어진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생산량 제시형은 자원이 똑같았다. 자원이 똑같을 때 몇 개나 만들 수 있나 이거였다면 생산 비용 제시형은 이제는 생산량이 똑같아. 생산량이 똑같을 때 들어가는 자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살펴볼 건데, 자,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생산 비용을 나타낸 것이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X제와 Y제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거래 비용은 없습니다. 해서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생산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 역시도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투입되는 생산 요소니까 결국에 이것도 생산 비용이다. 투입되는 노동력도 생산 비용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갑국은 X제 생산에 2명이 필요하고 을국은 X제 생산에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절대 우위 뭐였어요? 더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더 싼 가격, 생산 비용이 더 적은 경우가 절대 우위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더 적은 건 갑국이죠.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럼 Y제는 어때? Y제 역시도 갑국이 더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Y제도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어요. 지금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비교 우위 개념을 도입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기회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역시 재화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재화를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근데 이미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생산 비용은 이미 주어졌어요. 생산 비용은 이미 주어졌는데, 자, 그럼 일단 자, 다시 한번 여기 써보면, 자, 이런 거지. 이제 X제 한 단위 만들 때 2명이 필요하고 Y제 한 단위 만들 때 1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이제 이 두 명이 결국에는 x제를 만들 때 필요한 생산 비용이고 이 한 명이 y제를 하나 만들 때 필요한 생산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거를 이제 한 명이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명이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한 명이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x제는 2분의 1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두 명이 만들어야 되니까 한 개 만들려면 두 명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만들면 2분의 1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x제는. y제는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y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와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제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 x제를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는 x제를 한 단위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x제 한 단위 생산한다고 가정하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x제 한 단위 생산할 때 y제는 두 개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저기서 도출된 값을 그대로 적어주면 x대 한 단위를 생산하면은 y제는 두 단위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럼 이제 y제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한 명이 만들었을 때 생산되는 양이니까 자, y제 한 단위당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py가 결국에는 py가 하나니까 py로 나눠줘서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y제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1개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x가 여기 기회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공식화 한번 시켜보자고요. 공식화를 한번 시켜보면 일단은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먼저 구해주는 게 중요해요.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명이 만들어야 되니까 자, 두 명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주려면 그 비용만큼 나눠줘야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죠? 한 명이 만들었을 때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먼저 한 명이 만든다는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 비용으로 먼저 나눠주셔야 돼요. 해서 px 얘는 1분의 1인 거니까 py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잠깐만 뭐 이상한데? 그래,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x제 한 단위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구하고 싶다면 이제 px분의 1이니까 여기에 px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px 이렇게 곱해 주면 그래주면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산비용 제시형에서는 x제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px가 아니지. py분의 px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식만 잘 외우시면 되는데 이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이제 먼저 한 명이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되고 한 명이 만든다. 일단은 이 자원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가격으로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명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만들 수 있는 거를 한 명이 만들 수 있다라고 바꿔주려면 그 가격대로 나눠주셔야 이 값이 나오니까 이제. 그치? 그래서 나누기 px로 먼저 나눠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2분의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x제 한 단위 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이 분모에다가 px, x를 또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해서 결국에 얘는 1이 되고 x제 한 단위당 그 공식은
X대 한 단위당 기회비용은 PY분의 PX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PX분의 PX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이제 X대 한 단위당 기회비용은 PY분의 P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럼 그 공식대로 한번 풀어줘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풀어줘 보면 PY분의 PX예요. 이제는 포기하는 재화가 분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X제 생산했을 때 포기하는 재화가 Y제니까 4분의 3 Y가 값이 되는 것이고, 이 Y제는 반대죠. 포기하는 재화가 분모에 나와야 되니까 3분의 4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비교 우위는 숫자가 더 적은 게 비교 우위에 있는 거니까 을국이 X제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고 Y제는 갑국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TOT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TOT도 한번 구해주면, 아까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자, TOT를 구해주면, 자, X제를 구해주면은 비교 우위에 있는 애들이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 X제 하나 팔 때 Y제 4분의 3개 초과해서 받아야 돼. 왜냐면 이미 국내에서 4분의 3개가 교환되고 있으니까 이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얘네 이제 3분의 4개와 교환되고 있어.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미 3분의 4개가 교환되고 있으니 이제 그것보단 좀 적게 받아야겠어. 그래야 내가 수입할래. 이렇게 된다고 이제. Y도 마찬가지. 자, 수출하는 애가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자, 수입하는 애들이 뒤에 오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있니?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자. 그죠? 지금 X제, Y제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봤네.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3분의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렇다면, 이것도 소비의 기회비용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얘 지금 을의 값이고 얘가 이제 갑의 값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교환 비율은 갑국은 감소하죠. 원래 2였는데 이것보다 적으니까. 을국은 증가하지. 자, Y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니까, 자, 갑국은 증가하고 을국은 감소하지.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이거. 자. 사실 이제 지금 당장은 이 위에 이 두 개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이 밑에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지금 당장은 넘어가도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뒷장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뒷장 그냥 간단하게. 자, 뒷장 간단하게 흐름 한번 살펴보면, 자, 무역이 확대됩니다. 그럼 무역이 확대되는 배경이 무엇이 있느냐? 너무 쉽죠?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 그죠? 이런 기술이 발달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했습니다. World Trade Operation, WTO가 등장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자유무역을 지켜내려는 기구예요,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FTA가 가장 대표적이죠. 예시 FTA. 여기 EX 한번 써 넣으시고 이제. 그리고 네 번째, 경제블록이 형성됩니다. 대표적으로 EU가 있어요, 이제. 유럽연합. 그러니까 자기네들 블록 안에 있는 나라끼리는 그 관세도 안 매기고 이런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긍정적인 걸 가져오느냐? 자, 먼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가 획득할 수가 있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이더라. 왜냐면
생산 비용이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단위를 확대할수록,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제품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바 나중에 하면은 알바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걔가 많이 만들면 평균적인 생산 비용은 줄어드는 거지 이제. 어차피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1,000원으로, 그러니까 시급이 10,000원이라 했을 때 10,000원으로 만들어내는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균 생산 비용은 감소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자 인권 침해되고 자원이 남용되고 환경오염이 이루어지네. 자,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공정무역 해보자. 그래서 노동자의 인권을 한번 지켜줘 보자. 저소득 국가의 이런 노동자들을 지켜줘 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오염 심해지고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을 조금 우리 늘려보자. 여러분, 이게 저번 대선 윤석열과 이재명의 토론이 있었을 때 아리백 논쟁이 있었죠. 그게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자, 기후협약도 맺자. 지금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으니 기후협약을 맺자라는 개념도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 밑에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